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23년 제12회 대한민국 주민자치대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윤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늘 이 귀한 자리에 진행을 맡게 해주셔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들이 마치 영화 속에 기억 남는 필름처럼 제 기억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공동 주최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문화의 보고이자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인 이곳 안동까지 한국주민자치의 새 역사를 이뤄보고자 전국 각지에서 참여하러 와주신 시도 주민자치회장단, 시군구 주민자치협의회장 및 주민자치위원 여러분과 한국주민자치 원로회의, 한국주민자치 여성회의, 한국주민자치 강사회의 회장단 및 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튜브로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전국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열정이 넘치는 이 자리에서 제가 사회를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의 모든 모습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손을 흔들어서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소리 한번 같이 외쳐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안 계시지만 마치 이 자리에 계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 속에서 면면이 이어져 온 한국의 주민자치 전통을 계승하고 주민자치 실질화를 앞당기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주민자치의 날을 공식적인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선포식을 가지는 뜻깊은 행사의 날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민자치라는 공통의 주제로 주민자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한 학술 분야의 학자분들과 행동으로 열정적인 실천을 해주고 계시는 현장 분야의 여러분들에 대한 주민자치 대상 시상으로 평소 각 분야에서 주민자치 활동을 해주신 분들에 대한 공로도 치하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모든 분들과 전국 각지에서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음껏 이 축제의 장을 즐기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제12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주민자치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 선언을 전국 시도 주민자치 회장님들께서 힘차게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2회 대한민국 주민자치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힘찬 대회선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9분께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분의 멋진 목소리와 힘찬 열정으로 개회 선언이 되었습니다. 다음 순서로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약간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태극기입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직접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주민자치 현장에 두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저와 같은 전문 아나운서의 강력한 포스를 지닌 두 분이세요.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송종훈 상임회장님과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조경숙 상임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을 정말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네. 너무 목소리가 좋으셔서 자, 상단 마이크를, 네, 테이블 마이크 2개를 주세요. 가운데로 직접 모시겠습니다. 소개를 하는 자리니까 더 멋지게. 예.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송종훈 상임회장님과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조경숙 상임회장님이세요. 박수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상임회장 맡고 있는 송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조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 경부도청 동락관까지 대회를 참여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신 모든 분들께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주에서 달려왔는데요. 전국 각지에서 와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오셨습니까? 아직 안 오셨죠? 예. 여기 경북 이철우 도지사님 도착하시면 그때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 주민자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주시는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익섭 한국주민자치중앙회 학술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화 한국주민자치의학회 향약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은경 한국주민자치자치학회 주민자치교육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경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연수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현숙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공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홍순미 한국주민자치여성회의 공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대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회운영 부위원장이신 김대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국광역시도 주민자치회 원로회의 여성회의 회장단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전국 광역시도를 대표하시는 회장단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분들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별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겠습니다. 네, 강원도를 제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김천지 상회장님, 강원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황명흠 상임이사님, 강원도 횡성읍 주민자치회 권용준 회장님, 강원도 태백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심상훈 회장님, 강원도 원주시 태장일동 주민자치위원회 이비자 사무장님,
강원도 양양군 주민자치회 여성회의 윤복녀 회장님, 전 강원도 도지사 비서실장 구자열님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주민자치회 박상규 대표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회 박건호 공동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회 경기도 여주군 주민자치협의회 조봉행 회장님, 경기도 양평군 주민자치협의회 이승재 회장님,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자치협의회 김용일 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김종환 대표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 원로회의 남북권 배혁기 상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한성진 상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동북권 이순아 상회장님, 경기도 주민자치 여성회의 최수순 상회장님 외 7분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한꺼번에 인사드립시다. 경기도입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입니다. 경남주민자치회 최치광 대표회장님, 경남주민자치회 김종수 주민회장님, 경남주민자치회 정회학 공동회장님, 경남주민자치회 차중현 공동회장님, 경남주민자치회 진영호 공동회장님, 경남주민자치회 이수구 공동회장님, 경남주민자치회 장영옥 부회장님, 경남주민자치회 차현지 상임이사님, 경남주민자치회 강영철 사무처장님, 경남창원시 성상구 주민자치협의회 옥종균 회장님, 경남 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김흥수 회장님, 경남 통영시 주민자치협의회 신용섭 회장님, 경남 합천군 주민자치협의회 강대수 회장님, 경남 김해시 주민자치협의회 이생우 부회장님, 경남 주민자치 원로회의 안창희 상임회장님, 경남 주민자치 원로회의 윤병준 부회장님 외 10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가 펼쳐지는 경북을 소개해드립니다. 경북 주민자치회 윤병진 대표회장님, 경북 주민자치 원로회의 최영조 상회장님, 경북 주민자치 여성회의 서주기 상회장님, 경북 주민자치회 이은우 상임이사님, 경북 안동시 주민자치협의회 조다름 회장님, 경북 의령시 주민자치협의회 김옥주 회장님, 경북 주민자치 여성회의 안수자 수석 부회장님, 그 외 함께하신 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정석국 선수가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다음은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이칠성 상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시와 대전시입니다. 대구광역시 원로회의 배기순 회장님,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배석효 상임회장님,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이기재 후임 상임회장님,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유병현 대협력회장님, 대전광역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한현희 상임회장님, 대전광역시 주민자치회 이응혁 상임이사님,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 김영신 회장님의 6분 참석하셨습니다. 한꺼번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입니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김용민 대표회장님,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전상하 상임이사님, 부산광역시 여성회의 홍순미 상임이사님,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김명나 사무차장님,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협의회 박승군 회장님,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곡 이동장 박혜연님 외 1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성북구 주민자치협의회 천종수 회장님, 서울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권영옥 공동회장님의 4분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울산입니다.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박용걸 상임회장님,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최봉린 고문님,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곽하열 사무총장님,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김종기 재무총장님, 울산광역시 주민자치 여성회의 황경순 상임회장님 외 4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인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연합회 성관실 전 대표회장님, 인천광역시 주민자치 원로회의 김두공 상회장님, 인천광역시 비추홀구 주민자치협의회 조덕환 전 회장님, 인천광역시 주민자치회 이동일 상임이사님 외 1분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남도입니다. 전남주민자치회 최철웅 대표회장님, 전남주민자치회 서천석 공동회장님, 전남주민자치회 권형필 고문님, 전남주민자치 원로회의 김성모 상임회장님, 전남주민자치 여성회의 오후린 상임회장님, 전남주민자치회 신장호 상임이사님, 전남나주시 주민자치협의회 김민주 회장님, 전남 목포시 주민자치협의회 박백희 회장님, 전남 여수시 주민자치협의회 박건문 회장님, 전남 나주시 원로회의 김상모 회장님, 전남 여수시 원로회의 장훈식 회장님, 전남 여수시 여성회의 김정숙 회장님의 50분께서 많은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모두 일어나세요. 네, 계속해서 전북입니다. 전북 주민자치회 유희성 대표회장님, 전라권역 주민자치 원로회의 정호석 회장님, 전북 주민자치회 박문구 사무총장님, 전북 군산시 주민자치협의회 문납철 회장님, 전북 고창군 주민자치협의회 성웅재 회장님, 전북 익산시 주민자치협의회 김영배 회장님, 전북 무주군 주민자치협의회 이재국 회장님 외 부에 30분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남입니다. 충남 주민자치회 이일건 대표회장님, 충남 주민자치회 조진현 사무총장님, 충남 서산시 주민자치협의회 김호영 회장님 외 1분 참석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하는 사이에 여기에 도지사이시면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경북 도지사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입니다. 충북 주민자치회 지형일 대표회장님,
충북주민자치회 김덕구 사무국장님, 충북주민자치 여성회의 연현숙 상임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소개드리지 못한 광역시도의 경우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행사 진행 관계상 개별적인 인사말은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모든 내빈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일일이 소개드리지 못한 점 양해 구합니다. 저희는 내빈 소개 마치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멋진 목소리로, 정말 멋진 무대맨으로 여러분을 일일이 소개해 주신 한국주민자치원로회의 송종훈 상임회장님과 한국주민자치 여성회의 조경석 상임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신 전상직 회장님의 대회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전상직 회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정말 먼 곳에서 브런철리 하고 달려오신 전국의 시군구 주민자치 회장님, 그리고 읍면동 위원장님, 시도 회장님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주민자치를 한 지 24년째거든요. 24년째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미 있는 진전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는 주민자치의 날을 이제 제정하는 그 선포식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신 우리 이철우 지사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오늘 대회사라기보다가 이제 중앙회의 활동을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일들에 관해서 잠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주민자치회가 우리나라 도입된 게 1999년이고요. 저는 이때도 주민자치와 연관을 맺었습니다. 이때 저하고 담당 카운터파트를 했던 그 사무관, 김진홍 사무관은 경기 부지사를 끝으로 정년퇴임했고요. 그때 담당하셨던 국장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때부터 이제 했는데 공무원은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저만 바뀌지 않고 계속 주민자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주민자치 현실을 보다가 답답해서 2006년에 한국주민자치학회 창립을 했습니다. 연구를 공무원들이 도저히 못하고 또 행정학자들이 연구한다고 해도 행정학이지 주민자치가 아니라서 이때 학회를 성립해서 했고요. 그 다음 2012년에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서 주민자치를 제도화한다고 해서 이때 그 제도화하는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전국광역시도 주민자치회를 창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된 법을 만들자고 해서 주민자치회법 입법 연구 포럼을 개설해서 한 300명의 학자들과 주민자치 연구를 해서 이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이학재 의원이 발의하도록 했고요. 그다음 이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저희들이 해드리는 게 없어서 한국주민자치 대상을 제정하고 이때 대상 받으신 분과 심사위원 50분을 모시고 일본 홋카이도에 5박 6일 동안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민자치위원을 마치시고 난 뒤에 할 일이 저희 주민자치회 은퇴를 하셔버립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원로회의, 여성회의를 창립했고요. 자, 이렇게 해도 뭔가 안 되고 있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주민자치 교육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래서 원래 이제 2학기부터는 주민자치학 과정을 개설하는데 서울대와 중앙대와 전북대와 대구대와 조금 전에 대진대까지 5개 대학에서 주민자치학을 개설할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민자치를 연구하고 있고요. 이제 주민자치의 뜻은 뭐냐 하면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도나 시군구는 단체장도 선출하고 의원도 선출합니다. 또 주민 소환, 주민투표, 주민 발안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읍면동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읍면동장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고 저희들이 뽑을 수도 없고 통장도 저희들이 뽑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한테 가장 가까운 읍면동 통리가 이제 민주화의 사각지대라 그럴까,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각지대입니다. 주민자치는 바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인데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주민총회가 있고 총회에서 읍면동 회장을 뽑아서 읍면동이 집행 책임자가 되고 감사 두고 이사회 두고 사무국 두고 사업 두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주민총회가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이 읍면동 주민총회가 되게 중요한데 이때 읍면동 주민총회가 규약 제정하고 개정도 하고 회장 감사 선출도 하고 사업 결정도 하고 예산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읍면동장은 행정복지센터장만 하고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있어서 또 통리주민자치회가 있어서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지 못하는 일을 주민자치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호락호락 내주지 않습니다. 잘 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못하게 하고 있는 제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었는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27조에 이제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회를 구성하면 당연히 회칙도 주민들이 제정하고 회장 선출도 하고 임원 선출도 하고 회비도 걷어서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하는 표준조례에는 뭐가 빠져 있냐면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주민이 빠집니다. 그리고 읍면동의 주민자치회만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민이 없으니까 주민총회도 없고 주민총회 없으니까 회칙 제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회칙은 시군구 조례로 만들어버리고 회장 선출은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라 위원으로 가서 추첨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재정권도 박탈이 됐습니다. 주민자치 전체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이 조치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옵니다만은 저 말고 이 부분에 관해서 지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가 가장 큰 문제를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입니다. 국회 예산 심사를 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행안부에서 전국에 20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읍면동 간사에게는 연 2,500만 원, 중간지원조직 전문가에게는 연 3천만 원 인건비를 지급한다고 하는 안을 냈습니다. 이 안을 보고 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당시 이름 한국당입니다. 17년입니다. 혈세로 운동권 양성하는 거다. 완장사업이다. 떠돌이 운동권에 자리 만들어 주려는 예산이다. 재정으로 관변단체 조직하는 거다. 좌파 백년 집권 계획이다. 뭐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이겁니다. 간사는 이제 이런 수 있다 치더라도 전문가에게 연 3천만 원 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국민당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묻지마 공무원 정원인데 이게 이제 공무원이라고 본 거죠. 선발 기준도 없고 자격 요건도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제 사업이 불명확하다. 실시 필요 없다고 이제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서울형에서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 담당했던 사람도 있고 좋은 사례 많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근데 이제 이때 했던 게 단체장이 재량으로 운영하면 된다. 이 얘기는 민주당 단체장이 이 전문가를 활용해서 주민자치를 하고 국민의힘은 그냥 한국당은 한국당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주민자치를 정치체계 밑에 놓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어서 저도 심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삭감됐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는 이 부분을 표준조례로 그냥 아예 만들어 버렸습니다. 국회 동의 필요 없도록 표준조례로 만들어 갖고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나빴던 게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는 주민 동의도 없이 시장, 군수가 할 수 있고요. 설치 운영 전 과정을 시민단체에 위탁한다는 것은 우리 보고 주민자치하지 말고 시민단체의 하부기관대라는 이야기밖에는 더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저만 반발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민자치 교육을 가더라도 이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결국은 시에는 이렇게, 구에는 이렇게, 동에는 자치지원관이 나와서 했는데 이 예산이 1년에 무려 1,000몇백억 정도씩 들어가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년 정도 썼으면 1조 원 썼는데 그 결과가 좋았으면 괜찮은데 결과는 뭐 좋지 못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때 시민단체가 지원한다고 했는 일이 주민들 설명회, 위원 모집, 자치위원 교육, 주민자치 추첨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을 시민단체가 가져가 버린 겁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지원해 주면 좋다고 생각했겠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뺏어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완벽하게 바로잡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의 행안부입니다. 정부는 아직 개입 안 했습니다. 행안부가 지금 조례 개정안을 내놨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표준조례라는 것은 이제 정부가 행안부가 입법 절차 필요 없이 실무지침으로 시군구에 보냅니다. 그럼 시군구에 동의할 경우는 조례로 입법하고 실천 가능한데 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거부시는 조례 입법 안 해도 되고 효력 없습니다. 자,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표준조례를 실시를 해서 했는데 민주당 단체장은 대부분이 수용을 해서 했고 이제 국민의힘 단체장의 상당수는 별로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야기는 표준조례라는 것이 좀 무의미한 의미가 있다는, 아군한테는 유리한데 반대한 사람한테는 힘이 없는 이런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근데 왜 그러냐면 행안부는 이 표준조례를 할 때 법제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을 만든다면 법제처 심의 받고 국무회의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공식적인 걸 해야 되는데 편법이 들어가 있어서 표준조례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이 표준조례로 해서 시민단체 위탁 허용하는 표준조례로 민주당 시군구는 조례를 입법하고 적극 시행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해서 1388개의 시범 실시하는데 시범 실시는 5%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닌데 지금 40%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국민의힘 시군구는 소극적으로 시행했고 조례 입법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1388개 잘못된 이 시군구를 원점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돌려놓으려 그러면 돌려놓는다고 행안부가 했던 게 시민단체 위탁 조항을 삭제해서 표준조례 개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민주당이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방법 없습니다. 조례 입법 거부가 명확합니다.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시군구는 시행 대상이 워낙 소수고 조례 개정한다고 해도 워낙 안 했기 때문에 효과 없습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머리 좋은 행안부 직원들이 이런 현상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전면 책임지지 않을 일만 하려고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아마 이 다음번에 어느 누구한테든지 간에 저항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이야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하고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이미 시행 중인 독소 조항을 부여시키면서 강제력이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입법해야 되는데 어제까지 그 건국대 황도수 교수, 그다음 변호사, 행정학자들하고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하려고 그럽니다. 주민자치는 우리가 해주지 않으면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그 정판교라는 사람의 시인데 이제 돌 틈에 있는 대나무입니다. 청산을 꽉 물고 놓지 않으니 깨진 바위 틈에 뿌리 내렸네. 1000번을 깎이고 10,000번을 부딪혀도 더 단단해지니 이제 그 어떤 바람이 동서남북에 불어와도 상관이 없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왔던 이 주민자치를 오늘 다지고 내일 다지고 또 다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동서남북풍이 아무리 불어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주민자치는 앞으로 계속 갈 수 있다는 이제 그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고요.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정치적인 어떤 목적도 아니고 행정적인 목적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목적도 아니고 오로지 사회적인 공공성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는 이 주민자치가 의미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회장인 저는 여러분들의 비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으로 오늘 인사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회사를 아주 뜻깊은 시간으로 만들어주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이신 전상규 회장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경상북도 이철우 도지사님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말을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매일 인사말이 자고 나면 밥 먹었느냐 물어보는 인사말입니다. 그래 하셨죠? 아침 자셨습니까? 점심은 또 먹었느냐? 점심은 또 먹는 것도 아니고 한 끼 떼었느냐? 그리고 저녁 때는 또 저녁 먹었느냐 또 묻습니다. 그게 인사말입니다. 왜? 하도 굶어서 밥 먹는 게 제 일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이철우 부르면은 가 집에 오늘 못 심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타작합니다. 이거 끝입니다. 왜? 먹고 사는 게 1등인데 학교 공부하는 건 2등이에요. 그게. 집에 못 심고 타작하면 학교 안 와도 당연하다. 안 두드려 맞습니다. 결석해도. 그 시대가 말을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인사말 요새 안녕하십니까? 아무렇지 않게도 안녕하십니까 하죠. 그래, 전상직 회장님, 주민자치보다 더 중요한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죠. 5,000번, 5,000년 동안 1,000번을 침범을 받아서 자고 있나면 안녕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일본 놈한테, 몽고 놈한테 안 당했느냐? 너 마누라 안 뺏겼나? 또 자식은 안 잡아갔나? 이건 묻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미동맹 이후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제 안녕하십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안녕하십니까? 수천 년 안녕하십니까? 물었으니까 그 바꾸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주민자치 방금 정상직 회장 말씀 들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못 바꾸잖아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바꿀 수 있나요? 그 뭘로 바꿀 거냐 이게요. 그 외국 사람 만나면 굿모닝 이라잖아요. 좋은 아침입니다. I have a nice today.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 우리 그래 바꿔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 안녕하십니까 딱 빼가지고 밥 먹었냐 바꾸는 건 이제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누구 만나면 점심은 드셨느냐고. 내가 더 가면서도 우리 청원 경찰들 보고 밥은 먹었나 이래 묻습니다. 나도 모르게 습관화돼서 가들은 젊은 아이들은 밥 먹었냐 안 묻습니다. 밥은 공짜로 먹잖아요. 무상급식. 학교 가면 밥 먹기 싫어서 못 먹는 거예요. 밥은 무상급식 공짜로 주는데 밥 먹었냐 물어보면 그 도란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때는 밥을 못 먹기 때문에 밥 먹는 거 묻는 거예요. 그 말이 나는 지금도 지금은 밥 먹는 거 문제가 없지만 습관화돼 가지고 오늘도 나오면서도 더 가면서 조금 점심 먹고 더 가면서도 밥 먹었나 이런 묻습니다. 식사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못 바꾸죠. 주민자치 바뀌기 너무 어렵습니다. 시장, 도지사, 시군, 구청장 선거해놨죠. 아직도 선거만 해놨지 중앙집권제 그대로입니다. 제가 늘 가는 데마다 이야기합니다. 5,000년 동안 중앙집권제 해놓으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이거 우리가 알아서 하자 하면은 중앙에서 뭐라 갈긴데요. 대뜸 이야기 걸어 놓습니다. 너무나 피해 젖어 있기 때문에 그 피해 젖어 있는 걸 바꾸려니까 이제 자기들은 이득되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시민단체가 이용하는 거, 돈 주는 거 저런 거 하니까 이게 정권의 앞제비들 만드는 거 아니냐. 진짜 주민자치가 아니고 정권 앞제비들 앞세우는 거 아니냐. 이게 의심을 갖고 실제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 국민 스스로 안녕하세요를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돼야지 주민자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밖에 없는데 이 정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는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 중앙과 지방 분권 반드시 해야 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발전 이거 두 개 못하면은 우리는 초인류 국가 안 됩니다. 지금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계에. 똑같은 경쟁을 시키면은 경쟁 위에 있는 것한테 다 망하게 돼가 있다. 똑같은 경쟁을 다르게 해야 되죠. 대학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머리에 귀에 쏙 들어올 겁니다. 대학을 경쟁을 시키는데 서울대, 연고대,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있다 이거예요. 저는 경북대학 졸업했습니다. 우리 때는 밥 먹는데 학교 갔습니다. 학교 갈 형편이 안 되니까 밥을 어디서 쉽게 먹을 수 있느냐. 등록금은 별로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갔는데 그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아들 서울대도 가고 연고대도 갑니다. 그때는. 그런데 밥을 다 먹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를 경쟁을 시키니까 다 비교 위에 있는 데는 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북대학교는 전자공학과, 전남대학교는 화공학과, 부산대학교는 기계공학과, 우리 또 대구의 계명대학교는 예술대학. 학교마다 특색이 다 있었습니다. 그 특색대로 놔뒀으면은 서울대학교는 전자공학과 없다. 서울대학교는 기초학문만 해야 된다. 왜? 머리 좋은 사람이 기초학문에서 서울대학교는 의과대학도 없고 과학, 기술만 하는 기초학문만 하는 그런 대학을 남겨놨으면은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성공하고 연세대학교는 공대만 해라. 고려대학교는 법대만 해라. 이렇게 하면은 전국에 특색 있는 동네가 만들어져서 골고루 발전할 건데 경북대학교도 종합대학 해가지고 법대, 상대, 공대, 의대, 예술대 다 있고 서울대학교도 다 있고 연고대 다 있고 부산대 다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밥 먹기 어려워서 나누어서 가서 학교가 비슷비슷했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야 조금이라도 좋은 데 가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런 나라가 된 거예요. 지방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도. 시군구가 228개 있는데 아무런 특색이 없으면 똑같이 만듭니다. 왜? 중앙에서 하니까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하면은 밤 다음에 대추 놓고 대추 다음에 감 놓고 감 다음에 배 놓고 뭐 놓고 그 다음에 식혜 놓고 뭐 놓고 이걸 딱 똑같이 놓으니까 좀 더 좋은 걸 만들 수 있는 대로 올라가고 그래 서울 수도권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자치란 제가 지방에서 자기를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왜 너가 다 알아서 하느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뭐 산업단지가 있고 대학이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대학은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옆에 낙동강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저 앞에 산은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산업단지는 산업부에서 하고 도지사는 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위에서 중앙 공직자들 오면은 만나면 우는 일뿐이 할 게 없습니다. 우는나 젖준다고 맨날 뭐 해달라 이것뿐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이래가 나라가 어떻게 발전이 되나 이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가장 모범적으로 실패작을 담아낸 책이 징비록입니다. 징비록. 임진왜란 때 1592년 4월 13일 날 부산 앞바다에 14만 명이 도착했습니다. 15만 명, 14만 명 헷갈립니다. 15만 명이라 가고 14만 명. 그래 15만 명 왔다 이게. 이 친구들이 한양까지 가는데 17일 만에 갔어요. 17일 만에. 그때 부산서 한양 과거 시험처로 가면은 제일 빨리 가는 길이 문경 세조로 가는 게 14일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소백산 중령으로 가면은 15일이 걸리고 저쪽 김철로 영동으로 축풍면 황학산을 넘어가면은 16일이 걸립니다. 14, 15, 16일 걸리는 그 길을 전쟁 났는데 17일 만에 도착했어요. 전쟁을 했는 겁니까? 안 했는 겁니까? 전쟁 안 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왜? 지역을 지키라고 있는 관찰사도 해놓고 현감도 해놓고 뭐 현령도 하고 다 해놨는데 이 사람들 다 한양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야. 내 가족은 한양에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이 지키고 죽을 일이 뭐 있는 얘기야? 죽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지키려고 하다가. 대부분이 도망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났다니까 선조 임금이 의전회의를 해가지고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1번이 신립장군이다. 2번은 이일장군이다. 둘이를 빨리 사람들 모아서 내보내라. 그러니까 이일이가 상주까지 내려오니까 그 이미 일본군이 온 거예요. 거기서 한번 붙었는데 저녁 해먹으려고 뭐 앉아있는데 쳐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자리 다 부사지고 이일은 뺄가벗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가니까 신립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령에 그거 지켜야 되는데 조령에 지킬 사람 아무도 없고 할 수 없이 충주 탕금대에서 지키는 거예요. 지키니까 뭐 총 쏘는데 화살가 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전부 다 자살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나라 1번, 2번 장군이 이런 형태. 왜? 장군들을 여기서 길러서 여기서 지켜야 되는데 한양의 장군을 놔뒀다 파견하는 거예요. 파견. 그게 중앙집권제입니다. 중앙집권제. 5,000년 동안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시기는 일만 하지 내가 뭘 해보고자 노력을 안 합니다. 내가 뭘 해보고자. 그래서 주민자치 전상직 회장님 방금 설명 들어보니까 안녕하십니까 바꾸는 걸 바꿀 생각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안녕하십니까 그거 이게 우리 인사말이 엉터리구나 이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한 게 줄 알지. 안녕하십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이 안녕하지 그거 안녕하는 거 왜 안 하냐. 아침에 일어났으면 만났으면 안녕하기 때문에 만났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그래서 나는 매일 밥 먹었습니까 고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식사를 했나 딱 묻는 거예요. 식사했느냐. 요 나이 좀 들은 사람 다 그래 아직도 물을걸요. 식사했습니까? 예? 이게 우리가 가난의 징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밥 먹었느냐 묻는 나라가 있습니까? 아프리카 아무 못 살아도 밥은 있어요.
왜? 열매 따먹으니까. 밥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밥도 못 먹는 나라가 세계 10번째 나라가 됐는 것은 국민이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 그 국민 부지런하면 내 매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우리 국민 아니냐 이게야. 북한 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나 이게 세계에서. 왜 우리 세계에서 이렇게 4만 불 되는 나라가 됐고 자들이 2천 불 아직도 그래 헤매고 있는지, 밥도 못 먹고. 왜? 제도가 나빠서. 제도. 그러면 제도 그러면 자본주의 했다고 다 잘 사는 이야기야. 필리핀은 우리보다 60년대에 10배 잘 살았어요.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원조 해준 겁니다, 우리한테. 10배 잘 살았어요. 10배. 60년에. 우리가 80불일 때 그건 800불이고 북한이 240불이었어요. 그러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면 잘 사나? 그거 아니잖아요. 필리핀이 가장 민주주의 먼저 했어요. 자본주의 먼저 하고. 그 자들은 아직 4,000불이고 우리는 4만 불이에요. 그 왜 그러냐? 왜? 제도 중요하다 이게. 또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상직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 지도자. 알았죠? 네.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요,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나와서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확고하게 했고, 틀을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우리 남쪽 위에 북쪽, 북한부터 시작해서 소련, 중국, 저 동독까지 41개 나라가 공산주의 했어요. 90년에 다 망했어요. 90년에. 그 자본주의, 민주주의 했는 게 근본이. 우리도 공산주의 했으면 북한하고 똑같이 삽니다, 지금. 그리고 한번 잘 살아보세요. 이렇게 주장해서 국민을 정신개조에 끌고 나간 지도자, 박정희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토대로 오늘 이렇게 일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부정하고 잘못됐다, 반대고 독재자고 막, 독재 더한서 김일성이가 독재 더했나 박정희가 독재 더했나? 필리핀의 마르코스가 독재 더했습니까? 누가 독재 더했나? 그런데 새로운 나라로 가는 이 와중에 주민자치회라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가시는 여러분들이 대단한 성의를 가졌습니다만은, 행안부 저런 사람들 믿고 있으면 절대 일 못합니다. 우리도 매일 부딪히고 있습니다, 저자들하고. 행안부 없애야 된다. 나는 맨날 그래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 행안부에 또 깜짝 놀랄 거예요. 도지사 또 행안부 없애라 하는 거예요. 매일 간섭배 안 합니다. 도와줄 생각 안 하고. 지원 조직이라 생각하는데, 공직자의 자세가 뭐냐, 공직자. 제가 윤 대통령하고 회의 참석 시 기업인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기업이 하는 일에 지원하는 조직이다. 서비스 기관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은 80년까지는 공무원이 이끌어갔고 80년 이후 90년대부터는 기업이 나라를 이끌어갑니다. 기업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깜빵 안 가면 다 해줘야 된다. 이게 제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조직도 국민을 위한 서비스 기관을 서비스하는 일, 어떻게 하면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사느냐,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이렇게 잘 살아도 불행해서 세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등입니다. 1등. OECD 안 들은 나라는 자살률 통계도 안 나오니까 뭐 알 수도 없고, 자살률 1등입니다. 1등. 1년에 14,000명 자살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잘 사는데 잘 살 줄 모르는 우리 국민들 늘 불행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옆에 비교를 너무 많이 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이런 나라 만드는데 주민자치 조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시간이 한계가 있어가 제가 뭐 특강을 하라 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특강 없었죠. 제가 자료 내놓고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 세계 10번째 하는 건 우리 총생산이 10번째다 이 말입니다. 총생산이. 우리나라 총생산이, 전 세계 총생산이
달러로 따지면 한 100조 달러 됩니다. 100조 달러. 코로나 때문에 80조 됐다 한 사람이 있는데 여하튼 100조라 하는 게 계산이 편하더라고요. 100조 달러 되는데 미국이 23조 달러입니다. 미국이 23%. 그리고 중국이 한 16조 달러 됩니다. 중국이 두 번째입니다. 일본이 5조 달러 되고요. 그 다음에 독일, 프랑스, 영국 한 4조 달러씩 됩니다. 3조 5천에서 4조.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 빼놓고 나면은 인도가 우리보다 살기는 못 살지만은 그 덩치가 크니까 14억 인구니까 그 사람들이 3,000불 하면은 4조 2천 달러 됩니다. 4조. 영국이랑 비슷한 나라 되었습니다. 그날 전체 규모로는.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개인한테 돌아가는 적고요. 그래 따지니까 우리가 한 10번째 되는데 러시아가 우리나라 남한에 170배입니다. 170배. 저가 1700제곱킬로미터. 우리 남한은 10만 제곱. 그 자들보다 우리가 더 총생산이 많습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옛날에 G2라 해가지고 소련이 미국하고 버금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90년에 망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우리보다 더 경제력이 약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는데 빨리 못 끝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 끝내요. 돈이. 포탄 하나 날리면 돈이 얼마인데 그거 쉽게 못 날리는 거예요. 그래 돈만 있으면 와장창 날려버리면 한 방에 끝나는데 못 날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전쟁 못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런 수준이 된 거예요. 그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나라가 아닌 게 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우리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하고 우리 회장님들 북한 핵한테 꼼짝 못한다 이런 생각 되죠. 핵은 무용지물입니다. 핵은 쓸 수가 없습니다. 핵을 쓰면은 바로 끝납니다. 지도 끝나고 나도 끝나고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럼 뭐 다 죽으려고 전쟁합니까? 이겨가지고 잘 살려고 전쟁하지. 핵을 너무 겁내지 말아요. 핵 그거 있다고 해가지고 한 방만에 끝나느냐? 우리가 그래서 한미 동맹이 중요해요. 내 안은 핵이 없지만 우리 형님 큰 나라가 핵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쓰자. 이번에 그것 때문에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국회 정보위원장을 했습니다. CIA 몇 분 가고 그 핵가질로 제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전술 핵하는 거. 보통 사람들이 전략핵, 전술핵 구분을 잘 못합니다. 전략핵 하는 건 덩치가 크고 아무데나 때리는 겁니다. 민간이 있든 뭐든지 때리면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전략핵. 전술핵은 군인들 상대로 딱 집중해서 때리는 겁니다.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건. 그래서 우리는 전쟁하면 군인을 죽이는 건 무죄지만 민간인을 죽이는 건 유죄가 됩니다. 고의적으로 민간인한테 사살을 하면 죄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한미 동맹 했는데 우리는 핵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 무슨 소리냐?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 엉터리 외교다 이래 이야기하는데 설명이 듣기 나름이에요. 우리가 김태효가 주장한 핵 공유는 핵을 내가 쏘는 게 아니고요. 나는 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쏠 자격이 없고 핵 단추는 미국 대통령하고 합참의장하고 몇 사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청했을 때 우리가 핵이 한 방 날라오면 너 핵 좀 때리도 했을 때 때려주기로 했다. 그거 공유라 이야기했고 미국에서는 말도 안 돼서 공유를 하면 너가 단추 누릴 수 있단 말이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단추는 저가 눌리고. 그래서 저도 핵가지로 갔을 때 그 핵을 우리 군대에 돌락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너 미군에 갖다 놔라 이 말입니다. 한국의 핵을 전술에 배치하라 하는 것은 미군 부대가 여기 있으니까 미군 부대에 갖다 놔라 이런 이야기지 그거를 우리 합참의장한테 돌라 소리가 아닙니다. 안 줍니다. 그는 독일하고 유럽에 한 5개 나라에 갖다 놨습니다. 독일은 5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것도 핵 공유라 이야기하는데 독일한테 준 게 아닙니다. 미군 부대에 갖다 놨어요. 미군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에 한 5만 명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에
한 4만 명 들어가 있고요. 이탈리아 한 3만 명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2만 명 들어가 있고요. 우리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미군들이 가 있는 지역에 핵을 달라, 이 전술핵 것도 전략핵은 뭐 안 되고요. 그래서 북한이 핵을 쓰면 우리는 그러면 바로 죽느냐? 이렇게 국민들이 걱정하는데 북한은 전쟁에 일주일 못 합니다. 기름이 없습니다. 비참하게 밥이 제대로 못 먹습니다. 그거는 밥 먹었냐 물어봐야 됩니다. 아직도. 밥 안 먹고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살죠. 그래서 살면 할머니가 굶습니다. 손자들이 먹으려고 자꾸 하니까 자기가 차마 밥이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 굶어서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굶어서. 그런 나라와 전쟁이 되느냐?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전쟁 안 됩니다. 그래 핵 그걸로 한 20발 때린다 우리를. 아니 어떻게 때리면 다 우리도 다 죽고 저도 다 죽는데 설마 돌았지 않으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국가가 어떻게 되고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치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대한민국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 제일 문제. 대한민국 제일 문제는 지금 국민이 너무 분열돼가 제일 문제입니다. 국민. 선거는 해보나 마나 저쪽에서 누구 찍고 이쪽에 누구 찍고 다 정해져가 있고 미국도 대충 그렇게 그렇습니다. 우린 더 심합니다. 두 가마 싸웁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이제 국민이 좀 화합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 문제. 아기를 안 낳으면 어떻게 되는 얘기야? 나라가 망하잖아요. 나라 망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정해도 안 된다. 압축 성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압축 성장해서. 사람이 서서히 커야지 자기들이 어떻게 선비도 갑자기 선비가 되면요. 옛날에 양반 샀잖아요. 상놈이. 엉터리 양반이야 그거는. 양반 짓을 못해. 그래서 서서히 돼야 되는데 압축해가 되니까 이 나라가 지금 저출산 문제, 초저출산 세계에서 1등입니다. 선진국이 되면 저출산으로 갑니다 무조건. 우리 어릴 때 프랑스가 저출산을 제일 고민한 나라로 했는데 지금 1.83이거든요. 프랑스 자기 민족들의 얘기를 놓는 게 아니고 이민족들, 이민 왔는 사람들 얘기를 놓습니다. 영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봐야 돼요. 선진국 되면 중국은 한 자녀 갖기 이 법으로 한 자녀만 갖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아가 많습니다. 등록 안 한 아들. 한 자녀 갖는 중국이나 한 자녀 갖기 안 한 대만이나 출산율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 알죠? 대만은 선진국 됐으니까 4만 불 되니까 애기 안 놓는 거예요. 대만은. 중국은 놓치마라 해서 안 낳고 똑같은 민족이잖아요. 똑같은 민족인데 두 민족이 있는데 여 있고 여 있다 이게. 그래서 여는 놓치마라 해서 안 낳고 여는 제한을 하나도 안 하고 애기 놓으면 다 시켜주고 다 지원해 줬는데도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결국은 선진국 되고 이러면 애기 안 낳습니다. 이스라엘 유태인 민족 평균 3사람 이상 놓습니다. 유태인들. 그거는 민족 정신이 강해서 애기를 무조건 자기들 교리에 우리로 말하면 유산 못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 빼면 다 놓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미국처럼 해야 된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서 이민 가가지고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민 가서 만든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를 확실히 합니다. 국기를 중심으로 모여야 되는데 우리는 국기를 중심으로 안 모여도 되는데 국기에 대한 맨날 합니다. 안 모여도 우리는 대한민국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있는 나라거든요. 저 나라는 수백, 100개 나라가 넘는 나라에서 와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목표는 뭐냐? 국기다. 이래서 성조기 보고 경례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에 똑똑한 사람이 다 와서 만든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서울공대 60년대 나온 사람들 다 미국 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취직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온 세계가. 이때 한국에 오고 싶어서 줄을 서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도 외국 사람 받고 외국 대학생 받고 똑똑한 사람 이민 받아줘야 돼요. 그 아들이 한국말 배우고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 배우면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늘 자랑했는 거는 일본 식민지 할 때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런데 김해 김씨들 어제 인도 대사 와서 이야기하대요. 인도 대사가 김해 김씨 그 부인이 시조 부인이 인도 사람이라고. 인도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허항옥이라고 했잖아요. 허항옥인데 인도 이름이 뭐 있더라고요. 인도 이름이. 그러면 김해 김씨는 인도 피가 반 아닙니까 지금? 김해 김씨 손 한번 들어봐요. 김해 김씨. 우리나라 제일 많은 게 김해 김씨입니다. 김해 김씨가 우리나라 400만 명이에요. 김해 김씨와 같은 사람이 김해 허씨, 또 인천 이씨, 이 똑같은 피예요, 이거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이미 단일 민족 아니고, 예. 그 단일 민족 한 사람 뭐 대부분이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무슨 단일 민족을 자꾸 이야기하면은 그 우리 조선 왕조실록에 오늘은 무슨 성 임금이 정해줬어요. 너는 무슨 성을 해라 무슨 성을 해라. 이거 외국에서 온 사람들 1년에 한 20명씩 성을 정해줍니다. 그때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대를 이어가지고 갔으면 몇 사람 됐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그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여기서 이런 이야기하면 전주희 씨들 난리 날 건데 전주희 씨 그 태조실록에 적어놓은 거예요. 전주희 씨 4대조 정조부가 전주에서 출발해서 무슨 춘천을 거쳐서 저 몽골로 갔다 이게 원주 원나라. 그게 태조실록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는 누가 있었나 이게 그래 갔다고 적어놨습니다. 그 전주희 씨들. 그러니까 전주희 씨입니다. 전주희 때 태조 이성계는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사람? 그 적어놓은 대로 하면은 원나라 사람이에요. 원나라 태조 이성계가 1335년생인데 1356년에 이성계 아버지가 그 옆에 지방 관리였는데 요새로 말하면 읍면 동장 좀 됐겠죠. 그 지방이 일로 넘어온 거예요. 고려로. 그리고 21살 때 태조는 넘어왔어요. 이성계는 21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몽고 풍습이에요. 몽고 풍습. 몽고 사람들은요. 몽고는 유목민이잖아요. 애들이 있으면은 첫째 아들 장가가 떠나가고 없고 둘째 장가가 떠나고 셋째 떠나가고 없고 한 5, 6 놓으면은 막내 죽기 전에 안 하는 거 이거는 나오고 따라 다니는 거야. 따라 다니다가 내가 말 타고 이런 거 다 막내한테 다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내가 종손이에요. 막내가 장손이 종손이 아니고 막내가 종손이 몽골이에요. 그래 태조 이성계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임금 누구한테 주려고 그랬어요? 자기 문화인 거예요. 그게 문화. 그 아들 이방인은 어떻게 됐어요? 고려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장자가 장손이 종손이다. 이 말이 안 된다. 이게 최고 학자가 해석한 겁니다. 문화 충돌이다. 그게 무슨 부인이 뭐 이래가 정도적이게 하고 부인이 했는 게 아니다. 이게 본인이 그런 생각이다. 그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면은 이성계 잘 보면은 요새로 말하면 재미동포입니다. 재미동포. 요새 말하면. 그러나 원나라가 제일 큰 나라였기 때문에 제원동포 우리나라 임금을 했어요.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여기에 탁 섞여가 살고 5,000년 동안 1,000번을 공격을 받았잖아요. 일본하고 임진왜란만 따지면은 임진왜란 때 가들이 15만 쳐들어가지고 5만 죽고 10만이 살아 있었고요. 명나라에서 한 10만 명 왔어요. 명나라에 와가 전쟁 안 했습니다. 계속 합의해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 7년 전쟁 중에 전쟁은 1년 반 하고 5년 반을 여기서 그냥 먹고 놀았어요. 먹고 놀면 젊은 장정들이 어떤 짓거리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압박민족, 피지배민족이고 저 마음대로 하는 게 저 마음대로.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나왔다는 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몽고 쳐들어가 난리지기고 또 외구는 툭 하면 나타나지. 그 뭐 말로 못하는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나왔는데 그 안녕하십니까를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주민자치하니까 주민자치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끝나고 장면 정부 때 20하국 때 우리가 잠깐 읍면 면의원 뽑았잖아요. 면의회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면의원 출신입니다. 면의원 잘 나갔다 하더라고요. 면의원. 그게 우리나라 읍면에 1년도 못했어요. 선거하고 곧바로 5.16 나는 바람에 끝냈습니다. 읍면.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이 도단이 서울시도 지금 자치를 못하고 있는데 그 오세훈이 하는 자치에 순 엉터리입니다. 그 위에서 하락하는 다 해요. 그 한강 누가 관리합니까? 한강 누가 관리해요? 환경부에서 한강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태원 사고 났을 때 자기들이 자치경찰 만들었잖아요. 자치경찰 만들었고 자치경찰을 제대로 했으면은 그 오세훈 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거라. 그런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경찰 담당이 지가 책임져야 돼. 그래 내가 만나가 야 네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왜 책임지는 얘기야. 글쎄 말입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실행하는 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중앙조직 관료들입니다. 법원 지방 자치경찰 한다고 해놨는데 똑같이 하면서 우리한테 돈만 대라 하는 거예요. 또 경찰청장 임명할 때 두 사람 들고 와가 누구 할랍니까 묻는 그거 딱 하나야 그냥. 그게 지방 자치경찰입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나 아까 강교하고 뭐 교활하다 써놨던데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5,000년 동안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재밌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나라 이야기하고 외국도 우리 관계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안 잡니다. 자락해도 안 자. 자락해도. 근데 사실 이게 오늘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제 그 관계된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 김태환 교수가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독일에 장관이 16사람 있습니다. 독일에 16사람 장관이 있는데 그 장관이 대학이 다 다른 16개 대학이 다 다릅니다. 어쨌든 같은 대학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주 정부 주 출신 한 사람도 같은 주 출신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워낙 지방 분권이 잘 돼가지고 균형 발전 잘 되고 이래가지고 어느 장관은 어디서 추천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서울법대 거의 뭐 다 일렬로 한문 공부 잘했다고 영원히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한문 공부 잘했다고. 우리나라 한문 공부 잘하면 영원히 잘한 줄 알고 있어요. 다 믿어주고 있어요. 왜 그래 됐느냐? 왜? 우리는 조선시대 때 이때는 공부를 안 했습니다. 공부했는 사람 몇 사람 없어요. 그때 향교하고 서당이 있었는데 그 다니는 사람이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지 이름 못 씁니다. 세종대왕이 오죽 답답하면 사람을 예의로 상강, 오륜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리가 돌립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또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어가지고 중국말을 우리말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훈민정음이에요. 훈민, 백성들이 훈을 소리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훈민정음이에요. 소리 내도록. 그 우리 글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글이 되지만 세종대왕은 한자를 읽는 거를 우리 걸로 소리 나는 대로 읽어보자 이게. 소리 나는 대로. 예? 나라 말씀이 등극에 달아 중국이 아니고 등극이라 해놨잖아요. 중거이잖아요. 중거. 우리는 중국이 됐잖아요. 지금은. 그때 등극이에요. 등극. 그래 나라 말씀이 등극에 달아. 그 훈을
그 소리 나도록 우리 소리대로 하는 게 훈민정음이었어요. 그런데 무식하게 안 배우니까 모르잖아요, 전부. 일본에서 해방이 됐네. 해방이 돼가 이승만 대통령이 선거를 하려고 하니까 선거하는데 1, 2, 3을 써가 1번 이철우, 2번 정상직선의 이철우를 읽을 수 있나, 1을 읽을 수 있나, 2를 읽을 수 있나, 전상직을 읽을 수 있나. 이 뭐 선거를 하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선거 어떻게 했어요? 짝대기 선거, 짝대기 세릴 줄 알아요. 그럼 모르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세릴 줄 아는 거라. 그래 짝대기 하나는 한 개다, 두 개는 두 개다, 세 개는 세 개다, 네 개는 다섯 개는 또 왜 하노? 이래 하라 하지. 이거는 좀 배워야 그래 하는 거. 아라비아 수차리기 때문에. 다섯을 또 다섯 개, 다섯 다음에 여섯 개. 또 후보도 많이 나오니까 12명, 13명 나왔어요. 저기 12개야, 13개. 밑에 보면 12, 13 적어놨는데 12도 모르고 13 모르고 이름 얼굴이 똥수이 써놔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짝대기를 하나, 둘, 셋이다가 12개인지 13개인지 모르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야 끝에서 제일 끝에서 중간에 시급하는 거예요. 중간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쫙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선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이 맺힌 거예요. 한이. 공부 못한 한.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면 믿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좋은 학교 나오면.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온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은 영원히 잘하는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고 이러면 그때 굉장히 우러러봤어요. 우러러봤어요. 지금 선진국에서 공부 안 시킵니다. 유치원 다니는데 서울 의과대학 뭐 의대반 만들어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풀이다 이건 한풀이. 대한민국 한풀이 세 가지 한풀이 끝내야 됩니다. 첫째 못 먹는 한. 그래서 지금 먹긴 됐는데 못 먹다가 잘 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이 갖다 나가. 쓰레기가 25조에 이 쓰레기 처리가. 우리 음식 쓰레기 처리가 북한 1년 생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먹고 버리는 게 북한 1년 생산하는 것 같아요. 못 먹는 한. 그 다음에 옛날에 집이 없었잖아요. 전부 한 방에 방 두 칸이니까 할아버지부터 다 아는 10명씩 12명씩 방은 두 칸뿐이었고 그걸 한 방에 다 자는 거야. 그 이불 쭉 땡기다가 시간 다 가고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내 집까지 해야 되고 성냥갑 같은 50층에 성냥갑 하나가 50억 나간다니까 외국에서 보면 도란 사람들 저 꼭대기 저 성냥갑 하나 갖다 놓고 50억이라고 하는 집 없는 한. 그 다음에 못 배운 한. 의회가 대학을 80% 가라 이게요. 지금 대학생들 중에 지 이름 못 쓰는 대학생 많습니다. 왜? 야는 전형하라 학교를 가면 안 되는데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를 학생 모자니까 무조건 받아주는 거예요. 대학생이 지 이름을 못 써요. 그런 나라면 지금. 그래서 이게 다 정상으로 가야 돼요. 음식도 적당해. 그 다음에 집은 그냥 내가 살 때만 있는 집 있으면 되는 거고 그걸 집 장사해가지고 온 나라를 사기치고 공갈치고 그 다음에 학교는 유럽의 선진국들이 이미 30% 대학교 갑니다. 30%. 우리도 30% 넘으면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자치에서 연구를 해서 야 우리나라가 이래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잘 살긴 됐는데 이 압축 성장해가지고 옛날로 말하면 옳은 선비가 돼야 되는데 어중간한 선비가 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옳은 선비가 되려면 속을 꽉 채우고 주민자치도 하고 우리 스스로 토론해서 나라를 바꾸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특강 하락하기 때문에 특강 대신에 인사하고 그래 했으니까 자료는 많이 준비해놨는데 그 자료에 제가 이야기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시상 하나만 해주시고 내려가시겠습니까? 도지사님, 잠시만 단상위에 잠깐만. 네, 시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네, 시상에 좀 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도지사 협의회장 표창장 시상식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상은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이신 이철우 지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수상자는 경북 안동시 송화동의 김효훈 주민자치회장입니다. 올라와 주십시오.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 큰 박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 잠시 서 주십시오. 네. 표창패 안동시 송화동 주민자치회장 김효훈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주민의 화합과 복리 증진을 위해 솔선수범하여 주민자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 도지사 이철우 전달해 주십시오. 네, 부상으로 족자가 전달되겠습니다. 네, 펼치셔서 네 앞에 우리 우리 가족 여러분께 한번 같이 보여주시는 퍼포먼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도 함께 포즈를 좀 취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멋진 특강과 네, 시상까지 해주신 우리 도지사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십시오. 아까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지사님의 특강 밤새 들어도 지루할 것 같지 않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학사 및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졸업하셨고 수학교사를 시작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정원 국장 및 경북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하신 후 3선의 국회의원을 거쳐서 현재 경상북도 민선 7기 및 8기 도지사이자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개회식은 매짐을 하고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주민자치의 날 선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역사학과 명예교수로 있는 박경화입니다. 전상직 회장님께서 주민자치의 날을 제정해야 되겠는데 저보고 날짜를 좀 잡아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세미나를 몇 번 거치고 8월 23일 1536년으로 정했는데요. 제가 40년 동안 만 40년 동안 향약과 총계를 전공했습니다. 주로 이제 실록에 보면은 이 기층민들, 이 상민들이 했던 이런 상호 부조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기록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어떤 날이라고 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주민자치의 성격은 구성에 있어서의 자발성, 운영에 있어서의 그 자율성, 그 다음에 임원 선임에서의 민주성, 그 다음에 그 재정에서의 n분의 1씩 각출하는 이런 수평적, 이런 성격이 요즘의 주민자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조직이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이래로 있어왔지만 확실하게 기록으로서 남아있는 것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그 앞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1536년 문종왕과 그 신하들이 향약을 시행합시다 하는 건의가 들어오니까 명정이 자기 아들인데 명정 1년 이 문종왕과 그 수렴 청정을 했어요. 그래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세 사람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야, 새롭게 왜 향약을 시행하냐? 우리 동네에 각 향촌마다 촌계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 조직 가지고 향촌 결계를 맺어서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촌계라는 이런 수평적인 조직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그 문정왕과 증명을 해준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다. 이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하고 있는 총계라는 조직이 있다라고 분명히 실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날로 정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이 8월 23일을 우리 주민자치의 날로 기념해서 도덕심과 애양심을 갖고 상부상조하는 주민자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직접 우리 한국주민자치학회 향약연구원장이신 박경화 교수님께서 취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주시겠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선포식의 하이라이트인 현수막 퍼포먼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시간만큼은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받으신 가방에서 모두 수건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철우 지사님, 전상직 회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시도 주민자치회장님, 원로회장님, 여성회장님들께서는 모두 단상으로 나오셔서 사전에 미리 고지드린 대로 버튼대 앞으로 자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버튼 앞에 3분 이상씩 같이 도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위에 올라오신 귀빈 여러분께서는 먼저 수건 펼치시는 건 먼저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먼저 기념 촬영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수건을 쫙 펼쳐주십시오. 네, 혼자 펼치셔도 좋고 옆에 분과 함께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 평행을 한번 맞춰주시겠습니까? 쫙 펼쳐주십시오. 네, 네, 정면으로. 네, 잠시 포즈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카메라 됐습니까? 자, 사진 다 찍으셨습니까? 자, 이제 수건은 내려주시고요. 이제 여기 단상에 계시는 내빈 여러분께서는 버튼 위에 손을 함께 올려주십시오. 네, 네, 손을 나눠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객석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선포한다라고 외치면서 쫙 펼쳐주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사회자인 제가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날을 하면 여러분께서 선포한다 외치면서 쫙 펼치시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한 번만 예행 연습해 볼게요. 위에 계시는 내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날을 제가 하면 선포한다 하면서 누르시는 거고요. 아래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수건을 펼치시는 겁니다. 한 번만 예행 연습해 보겠습니다. 네, 누르셔도 됩니다. 네, 네, 지금도 눌러봐도 되는 건가요? 자, 지금 누르면 안 됩니다. 자, 예행 연습이니까 누르는 신용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건 준비되셨죠? 자, 아나운서인 제가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날을 하고 외치면 여러분께서는 선포한다 하시면서 누르시고 펼치시는 겁니다. 지금은 누르시면 안 됩니다. 누르는 예행 연습입니다. 한번 리허설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날을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선포한다가 딱 맞은 게 깔끔하게 좋거든요. 자, 제가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날을 하면 하나 쫙 아주 마음속으로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날을 이번에 딱 맞았습니다. 자, 이제 본 행사입니다. 진짜 누르시는 겁니다. 진짜 펼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눈을 잠시만 감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떤 길들을 걸어왔는지를 되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과 의지를 모아 주십시오. 자, 이제 눈을 뜨시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날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기념 촬영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쪽 방향으로 할까요? 아, 네, 좋습니다. 자, 네, 사진을 한번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건을 꺼내서 펼쳐주십시오. 자, 카메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메인 카메라 촬영 중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단상 내려오셔서 한 번 더. 네. 자, 내려오셔서 단상 아래로 내려가셔서 다시 한번 기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메인 카메라 감독님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버튼은 수거해 가 주십시오. 네, 선포식은 했고 이제 전체 요거 슬로건 들고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요거 펼치셔서 적당하게 위치 맞추셔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분도 빠짐없이 요거 좀 펼치셔서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뒤쪽 선생님들도 좀 들어주시고, 예. 저쪽에는 없으신가요? 예. 네, 됐습니다. 전체에 다 걸리게 좀 부탁드릴게요. 되셨나요? 흔드는 거? 요거 그 감독님들이 요거 한번 흔드는 모습을 조금 열정적으로 흔드는 모습을 좀 담고 싶다고 하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또 이게 많은 언론에서 또 이 사진들이 나가서 메시지가 전달되기 때문에. 네.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넘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주민자치날 선포식은 모두 마치고요. 휴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시간은 특별히 우리 이철우 지사님과 함께 천년 숲을 산책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장 밖으로 나가셔서 유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시면 천년 숲길을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 대상 시상자께서는 예행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쉽지만 자리에 남아 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 대상 수상하시는 분들께서는 예행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아쉽지만 자리 남아 주시기 바라고요. 숲길 다녀오실 분들은 3시 30분에 다시 행사가 시작되니까요. 3시 25분까지는 들어와 주시고요. 3시 25분까지는 대회장으로 들어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